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간밤에 글로벌 시장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뉴욕 3대 지수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나마 나왔던 것은 하락폭을 좀 줄이는 양상을 나타내 주어서 시장에서는 일단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면서 조심스러운 거래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라파엘 보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 같은 이 연준 관련 인사들은요, 이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 일단 안정세를 좀 주는 양상이었는데, 하지만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업종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업종, 뉴욕 증시의 S&P 11개 업종 가운데 6개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5개 업종은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섹터와 소재 섹터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또 상승하면서 에너지 업체들, 에너지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외의 종목들은 약하거나 보합세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비재 섹터가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헬스케어도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지만, 반면에 유틸리티 업종과 기술주가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역시 0.4%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별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면요, 기술주들이 일단 오늘도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1% 내외로 하락을 했고요. 이 외에도 TSMC라든지 엔비디아, 인텔 같은 칩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1.47%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2% 넘게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리스크다, 이런 이야기까지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 때문에 좀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죠. 자, 이외에도 커뮤니케이션 섹터, 구글과 페이스북은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아까 에너지 섹터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엑소모빌과 쉐브론, 그리고 로얄 더치 쉘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에너지 섹터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과 관련된 빗장을 조금 더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 다른 국가들을 돕기 위해서 백신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오는 6월 말 이전에 2천만 회분을 해외로 지원하는 등 총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관련돼서 빗장을 풀기도 했고, 이번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해외 다른 국가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것인데요. 자, 이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좀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야기한 것에서는 모더나, 화이자, 얀센 백신도 역시 포함을 해서 해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것에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백신을 조금 더 받아낼 수 있을지도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6월에 영국 런던에서 G7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코로나 백신 지원하는 것에 대한 추가 대책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미국과 EU와의 관계에서도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연합이 미국산 위스키와 오토바이, 그리고 보트와 관련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와 EU가 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당초 6월 1일로 발효 예정이었던 EU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연기하기로 한 것인데, 자, 이것은 몇 년 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관세를 계속 때리는 그런 양상을 이제 거의 되돌리는 양상입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책은 미국과 EU와의 관계가 조금 개선세가 돼 보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EU와 협력할 것을 내비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외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난공불락 혼란의 시기입니다.
카오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은 급락과 급등을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부정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속내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의 이 ESG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연관시켜서 ESG 성적을 테슬라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깎아내리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도치코인을 아예 노골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노림수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머스크와 비트코인 지지자들 간의 설전도 트위터와 온라인상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도치코인 개발자도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머스크의 발언과 트위터 때문에 이제는 지겹다. 이러면서 비트코인 붕괴의 임무를 맡은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동반해서 테슬라의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44,565달러 정도까지 많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왔다라는 것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자, 도치코인도 역시 이렇다고 해서 도치코인이 잘 가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도치코인도 역시 1달러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고 49센트 정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은 혼란의 양상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상호거래소에서 6월물 WTI가 1.4%나 상승을 했는데 이러면서 배럴당 66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019년 4월 23일 이후로 거의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WTI 가격이고요. 브렌트유도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3월 이후에 브렌트유도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이 해외 여행에 대한 빗장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제유가의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주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WTI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효은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18% 넘게 하락했고 S&P 500 지수 0.24% 넘게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8% 넘게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WTI는 국제 수요는 계속해서 회복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WTI 1.4% 넘게 상승했고 2019년 4월 23일 이후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홈디포, 메이시스 그리고 월마트와 같은 이 주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을 강하게 짓누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우리 시장에서 반짝하고 없어질 이 변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할 상수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단순히 가치주와 성장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섹터를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이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간밤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AT&T와 디스커버리입니다. AT&T의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가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장전에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프리마켓에서 이 두 종목 모두 다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AT&T는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시장 투심이 약했기 때문에 빠르게 차익 신호 매물들이 나오면서 2%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일단 워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CNN 그리고 HBO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 업체입니다.
이 두 개의 업체가 함께 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 가치가 우리 돈으로 171조 원이 추산이 된다라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 측에서는 AT&T가 아니라 디스커버리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디스커버리의 컨텐츠가 주로 리얼리티 쇼와 이 논픽션 쇼인데 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경쟁 입찰 유치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티그룹 측에서는 이 디스커버리 목표 주가를 40달러 선에서 44달러 선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간밤 시장에서 5%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3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스트리밍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이 무손실 음악 재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아마존은 HD 뮤직을 7천만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아마존 1.47% 넘게 상승하면서 3,27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1분기 포트폴리오의 약 40%가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는 앞서서 테슬라가 규제 크레딧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간밤 시장에서 테슬라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나오면서 2% 넘게 하락을 했고 5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비트코인을 50억 달러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간밤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같은 경우에는 이 CEO가 앞으로 100년 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며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CEO에게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바 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급락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6% 넘게 하락했고 48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일단 기술주가 하락해서 출발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단 정황으로 봐서는 잠시 이제 좀 주춤하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약보합에 일단 마감한 모습 보여줬고요. 일단 3대 지수는 전부 하락하긴 했지만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약간은 그 저항을 하면서 그래도 하락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차트 모습은 약간 조정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소재주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일단 소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기술주, 유틸리티주, 그다음 통신 서비스주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그 연준의 그 클라리다 부의장의 그 발표라든가 아니면 애틀랜타 연준 총재 이쪽에 발표가 있는데요. 애틀랜타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가지고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를 해준 반면에 클라리다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금융 쪽에 버블이 일어나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금리로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19일에 발표될 FOMC 회의록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지켜보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미 백신에 대한 수출을 추가 수출이죠. 그러니까 6천만 도즈에서 이제 추가로 바이든 대통령이 2천만 도즈를 할 수 있다 해서 6월까지 이거를 진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일단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화랑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또 이에 따라 국내 증시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겨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면은 현재 공장 가동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리오프닝까지는 됐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리스톡, 그래서 재고를 다시 채우는 작업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류가 아직까지 불안전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폐쇄 사태로 인해 가지고 휘발유라든가 경유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글로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코로나에 의해 가지고서 아직 좀 리오프닝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물류도 여전히 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불안전성, 특히 물류의 불안전성은 이 리스톡을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뜨고 있는 3R, 그러니까 리플레이션, 리오프닝, 그 다음에 리스톡,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야 경기 회복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이 리스톡에 단계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걸림돌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항공이라든가 아니면 해운, 특히 이제 우리는 수출이 주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물류 쪽이 과연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인가,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HMM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해운주들이 굉장히 지금 고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 수출 물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 항공 쪽으로도 눈을 좀 돌려보는 것이 좀 많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또 어느 정도까지 운임들이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 회복의 열쇠가 보일 것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뉴욕 시장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또 내일은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가는 양상이고 오늘도 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아무래도 가장 또 눈이 가고 이목이 쏠리는 곳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우리 그렇죠.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달려 있겠죠. 뭐 우리 헤드라인 나왔든지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네. 어디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까지도 지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회담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가지 의제가 지금 뭐 주요 의제로 구성됐습니다. 네. 백신, 반도체, 그다음에 코드, 북한. 근데 이제 뭐 코드나 북한 뭐 이런 건 뭐 정치 경제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백신,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우리 또 증시에 또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금 궁금하고요.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4대 재벌의 이제 회장들이 많이 이제 같이 가세요. 네네. 가는데 단순히 회장들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거기에 담당 임원들, 사장, 실무진도 가나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거면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도 지금 만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사장이 가서 직접 이제 노바백스 뭐 등등을 만나고, 특히 이제 제일 기대되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하고 생산 계약을 체결하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나오는데요. 제가 왜 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면 지난 2월 24일 날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반도체, 전기, 배터리, 뭐 히스토리, 의약품에 대해서 공급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조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조금의 그 선제적인 방향성이 이 정상회담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다 어떻게 가서 미국이 지금 새롭게 구축해야 될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겠냐 보여지고요. 네. 향후의 일정을 보면요, 한미일 그 국방장관들 모임들이 한 번 있고요. 네.
6월 달에 G7에 있어요. 그렇죠. G7이 영국에 영국에 있어요. 있는데 그때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뭐 좀 캐치가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요번에 나온 얘기들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적인 어떤 뭐 액션 플랜들이 6월 달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결말을 짓는 그런 과정에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뭐 요번에 갔을 때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SK, LG 여기 그룹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국내에 증시에 또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 그럼 삼성전자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시는 것도 좋지만 네. 사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국내에 반도체주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 뭐 등등 원익 등등의 반도체 장비나 소재 뭐 이쪽에 여기가 굉장히 또 처음에는 끌고 갑니다.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공장을 2개나 짓는다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이 점점 우리가 요새 증시에 올라가는 호재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네.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국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가지만 이 4대 그룹 총수와 뭐 실무진도 함께 가면서 뭔가 경제적인 성과, 우리도 뭔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뭐 반대급부로 얻어내야 할 것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뭘 얻어내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요, 저희 한국의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수입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흘러냐면요. 방역이 완전히 되는 나라 쪽으로 지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유동성이 뭐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 흐르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방역이 더 강화되는 어떤 뭐 백신 수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유동성 자금들이 재진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꼭 방역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미국에서 이제 구축합니다. 구축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문고리도 먼저 잡는 게 그쵸. 좋다고 우리가 선점해야죠.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차 그다음에 도심공항, 수소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바이든 정책의 입맛에 아주 딱 아주 안성맞춤으로 맞는 부분들이니까 수소 생태계 확대 등에서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엮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서로 공동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한국 경제를 굉장히 지금 선행 지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관료들이. 예. 뭐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풍향계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블룸버그나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세계 경제 지표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무역 지수 이게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12개 중에 하나고요. 골드만삭스의 6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선행 지표인 수출 동향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미국 경제가 지금 V자 반등을 하는 이 순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금리 인상 같은 굉장히 큰 파도를 넘는 데는 공동적인 전선을 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들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방역, 이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확연하게 나와서 우리가 방역이 철저해지는 게 가장 기본 급선무겠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미 공동 파트너십의 경제의 이 생태가 많이 엮이면 그 엮일수록 우리가 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될 수 있으니까 자, 이것까지 좋은 선물 꾸러미를 좀 받아왔으면 하는 바람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시장에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과 증시를 들썩이게 하는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와 함께 첫 번째 셀럽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의 추가 해외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젯밤 백악관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By the end of June, 6월 말까지 미국은 at least 20 million, 최소한 2천만 회분의 백신을 다른 나라에 제공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향후 6주 동안 18 million doses, 약 8천만 회 분량을 해외에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전에 약속했던 6천만 도즈에다가 어제 발표한 2천만 도즈까지 합해서 총 8천만 회 분량의 백신을 해외로 보내겠다라는 뜻인 건데요. 가장 관심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 백신을 받을 수 있을까일 것 같습니다. 고문님, 앵커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뭐 때마침 또 한미 정상회담 이 근처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네. 네. 굉장히 좋은 뭐 진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백신의 무기고다. 뭐 이런 정도로 네. 하는데 또 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처럼 백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목적은 없다. 세계 방역에 지금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는요 이거 굉장히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정치 경제학적으로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지금 우리는 중국을 선택해야 되냐 미국을 선택해야 되냐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뭐냐면 코드에 들어오십시오. 그거는 중국 대중국 압박을 위한 안보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번 이 백신을 통해서 백신 동맹을 맺는 거예요. 미국하고. 그러면 아무런 뭐 중국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코드에 들어가는 것보다 백신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8천회 분인데 8천회 분 중에 6천회 분은 6천만 분 회는 인도로 가는 겁니다. 인도에 지금 급히 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눠줄 거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그다음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지금 5월, 6월 우리 지금 보릿고개거든요. 이 네. 백신에 관해서는 요거만 좀 잘 전해주면 특히 이제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나올 얘기가 백신 수합. 그렇죠. 지금 뭐 상반기에 먼저 쓰고 하반기에는 다시 갚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성과가 좋고 특히 뭐 국민 방역에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뭐 문재인 정권의 어떤 성과로서의 굉장히 빛나는 그런 업적들도 남기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만나서 정말 어느 정도의 이 백신 수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걸 잘 이번 주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자, 마이클 버리가 지난 월요일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 자료를 보면요. 이 사이온 자산운용, 그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이온이 bearish put options, 즉 이 약세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80만 주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일렉트릭 카 컴퍼니, 즉 테슬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테슬라의 80만 주에 대해 약세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준일은 3월 31일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워낙에 유명한 사실이었는데요. 지난 12월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를 태그해서 불러내면서 Yes, I'm short at Tesla. 그래, 나는 테슬라에 쇼트를 취하고 있어. Seriously, 진지하게 조언을 하건대 당신은 at the current ridiculous price, 지금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조롱 섞인 조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의 이 같은 이 공시 그리고 트위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과연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고문님과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목요일에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계속 올리면서, 물론 비트코인 얘기를 했지만, 제 주변의 투자자분들, 테슬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겹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테슬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테슬라 많이 파셨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서학개미들이 조금 이제 움직임인데요. 사실 뭐 이 마이클 버리가 작년도 12월 2일 날 공표합니다. 숏 포지션 갔다고. 네네. 근데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테슬라 가격은 90% 하락하더라도 미국 금융 시스템은 절대 뭐 피해가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마이클 버리의 포지션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리 투자자에게 암묵적인 세금이다. 근데 피할 수 없다. 주식 시장이 지금 칼끝에서 춤추고 있다. 뭐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버리가 얘기한 게 조심해야 될 종목. 테슬라, 비트코인, 네. 그리고 로빈훗 이렇게 세 가지를 당시에 꼽았던 게 기억이 나고요. 현재 이 전체 시장은 1970년도 미국, 그다음 1920년도 독일이 겪었던 인플레 현상하고 비슷하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 나에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지만 지금 현재 유동성 공급과 경기 재개는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온다. 거기에 지금 뭐 한 표 찍고 있는 게 마이클 버리입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에 작년에 뭐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이 테슬라를 뭐 자연스럽게 이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하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이클 버리 이야기나 저희 방송 계속 보시면서 추이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몬 마레지까지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고문님 재밌는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쉬시고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네. 투자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 그런가요? 투자 계획.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계획이 나오면은 바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어차피 계획이 회담 이후에 가기 때문에 확인하고. 네,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삼성과 관련된 투자 조언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특징적인 이슈가 됐던 종목을 오늘 확인을 해보면서 이 종목 기대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이 종목의 플러스 여러분들에게 대안주 2개까지 제시하는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의 길건호 FC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기대해도 괜찮을지 두 분이 꼽으신 종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의 한 줄 평까지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역시 더 간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두 분이 모두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한 분의 의견, 이제 꾸안꾸는 그만.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미는 이런 거 그만, 마스크를 벗고 이제 더 화장을 할 때다. 이런 것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클리오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중국향 매출에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자, 클리오 과연 오늘 어떤 더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클리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꾸안꾸 누구십니까? 뭐 예상은 됩니다만. 네, 김민수 대표님이. 네. 꾸안꾸가 이제 그만이다 이러면서 화장품주를 좀 살펴봐야 되나요? 네, 그냥 약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어제 또 나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하나를 보다 보니까 네. 화장품 수출이 4월 달 같은 경우 역대급이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매년 보여주던 4월 달의 수출 동향과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가요?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먼저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대표적인 섹터이고 거기다가 그 사이 좀 구조조정을 잘했던 대표적인 업체 아모레퍼시픽이죠.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대표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어떤 업황 관련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지표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1분기 클리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색조 화장품을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증권사 반응들은 2분기부터는 증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속도가 과거보다는 좀 더 빨라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하반기에 대한 자신감이 돋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온라인 중심으로 채널 강화돼 있고 또 해외 중심에 대한 매출 회복세가 뚜렷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조금 있다가 연구원께서 얘기하실 중국 관련된 사업 매출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보통 클리오가 지금 일본 쪽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초과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149억 정도. 그래서 작년에 기저효과와 함께 한 1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수준보다도 훨씬 좋은 쪽에 초과된 실적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코로나19 때 이전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의미하는 바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클리오 매출이나 수출 쪽에 눈에 띄는 성적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클리오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어제도 6% 넘게 급등하면서 23,150원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강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클리오가 한번 시세를 분출했는데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중국향 매출도 좋다. 이것을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길건우 FC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향 매출이 이제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수치상으로는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하면 167%가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도 아까 매출 얘기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온라인 쪽 판매가 호조를 이루면서 오프라인 부진을 조금 상쇄를 하는 정도가 보였고요. 매출 비중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랑 일본이 어느 정도는 살아나줘야 절반 이상의 매출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보자라고 하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나야지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회사의 영업이익 자체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 살아나기 시작했으니 네. 우리나라 매출도 좀 있으면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괜찮은 수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면세점 글로벌향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그래도 3%로 플러스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이제 시작이다. 라는 것들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온라인은 또 많이 판매가 되십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17% 정도 성장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매출 성장세를 본다라고 하면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84%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네네.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19년도 매출을 초과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화장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이어가지고 마스크 때문에 근데 이게 벗게 되면 이제 그동안 안 했던 거 다 만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2분기는 이제 회복세로 돌아서는 거고 실질적인 매출은 이제 3분기, 4분기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이 그래도 괜찮은 시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클리오에 대해서 일본, 중국 쪽의 매출이나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미국도 이제 백신 접종자들은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겠죠. 그렇게 되면 클리오 이 색조 화장의 강세를 보이고
되어 있는 클리오가 또 좋은 주가 상승, 매출 상승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클리오가 또 어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급등한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클리오 잡으면 좀 부담스럽고 이외에 뭐 다른 화장품 종목들을 좀 살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또 이 클리오를 대체할 수 있는 또 좋은 대안주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오 대안주 두 가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클리오의 대안주를 찾아라. 펌텍 코리아입니다. 화장품도 담아야 판다. 화장품 용기와 관련된 펌텍 코리아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세계 1위 화장품 ODM 업체인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역시 이 색조 화장이 특화되어 있는 화장품 회사인데 펌텍 코리아와 코스맥스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주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펌텍 코리아와 코스맥스인데 일단은 펌텍 코리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가져오셨나요? 네, 잘 찍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펌텍 코리아를 말씀드리는 게 아마 생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좀 생소하네요. 지금 현재 상장된 화장품 용기 관련된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연우가 있고요. 그렇죠. 네, 좀 친근한 이름 같은 회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펌텍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장 점유율로 보게 되면은 연우가 1위, 펌텍 코리아가 2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실적이나 특히 이제 연우 대비해서 그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 흐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당연히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용기와 관련된 쪽의 수요 늘어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용기와 관련돼서 제조는 하는데 그만큼 최근에 관련된 플라스틱의 원료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을 얼만큼 잘 반영해서 가격을 전이하느냐라는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잘 전이가 이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하나 부국 TNC라는 회사를 이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생활용품이나 제약 용기 쪽으로도 진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제약 부분 쪽에도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용기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좀 더 확대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안정적인 실적의 매출 성장률이 눈에 띄는데 10년간 연평균 23% 이상 매출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이런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알게 모르게 그래도 꾸준하게 어떤 캐파를 늘려가는 변화가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31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작년 대비해서 16% 늘어난 수치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부진한 그리고 또 많이 회사가 힘들었다라고 보기 힘든 수치가 작년에도 나왔고 네. 올해도 이런 변화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여전히 성장한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12개월 선행 PER로 보게 되면은 한 11.5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화장품주 치고는 비싸지가 않죠. 연우가 상대적으로 17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이 갭은 좀 벌어져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를 계속 적어도 괴리를 축소하는 흐름들이나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을 때는 홀로 어떤 움직임이 좀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더 단단한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펌텍 코리아 화장품 용기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여러분들이 연우만 많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펌텍 코리아를 김민수 대표님이 좀 소개도 해주셨습니다. 아까 주요 고객사를 보니까 고객사 안에 클리오도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관성도 있겠죠. 네, 연관성도 있는 펌텍 코리아. 자,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지만 어제 큰 2% 정도 상승밖에 안 했습니다. 네, 2%면 이제 목마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간 박스권 안쪽에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한 22,500원대 정도쯤 밑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런 꾸준한 패턴, 상승 패턴을 가져가면서 그러네요.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들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단계 또 레벨업 됐었을 때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가격들, 특히 지난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살펴보게 되면 네. 이때보다 훨씬 더 지금의 실적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난 고점대 부근인 27,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실적 흐름들만 뚜껑이 열렸을 때 계속 시도가 들어오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상대적으로 한 25,000원대 정도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지지권이 이탈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펌텍코리아 2019년에 상장을 했을 때 최고가였던 것을 만약에 이번에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또 코로나19가 해제됐을 때의 수혜를 받으면서 최고가, 신고가 기록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길건우 FC의 종목입니다.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도 최근에 이슈가 많았는데 세계 1위 화장품 모드엠 업체인 코스맥스 과연 오늘 상승할 수 있을지 이 클리어의 대안주로 괜찮을지 길건우 FC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코스맥스 자체를 이제 주목하는 게 ODM이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위탁 생산하고요. 그쵸.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CMO 업체들도 위탁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화장품 자체도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것들이 조금 매출 자체가 조금 탄탄하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O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설계도를 가져다가 그대로 생산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ODM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을 맡기는 주문자가 원하는 기술로 개발을 하고 생산까지 해서 판매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ODM 자체가 조금 앞으로의 성장성들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외 브랜드가 총 하고 있는 게 한 거의 600개 정도 업체에다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업체들 대부분 많습니다. 아모레도 있고요, LG도 있고요. 지금 또 클리오 나오죠. 클리오도 있고요. 토니모리,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로레알. 메리케이, 존슨앤존슨 여러 가지 브랜드의 제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이제 발표가 났는데 233억 정도 발표 났고요. 전년 대비하면 한 4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국향 매출이 살아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미국만 조금 이제 지금 정상화되는 시기를 이제 3분기 초 아니면 여름 이때로 보고 있는데 미국까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요. 기업 가치 굉장히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유상증자 이슈는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조정은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눌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달을 말 그대로 한 1,400억 정도를 하는데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더 목적이 크거든요. 국내 이제 색조 부분을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가동률이요 13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고객사들도 이제 색조 공장을요 조금 바꿔달라, 이원화 시켜달라라는 이제 요구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자금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 한 5년 전에도 유상증자 한번 했습니다. 네네. 그때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그 기업 가치 회복하는 게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도 이제 또 그렇게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 또 상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 색조 화장품을 주로 생산하는 ODM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ODM 업체들이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되고 있어서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소재 쪽, 아까 이제 용기 얘기하셨으니까 소재 쪽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현대바이오랜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천연 화장품 소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효나 효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데 이런 거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말 그대로 이제 백화점 계열사로 이제 속하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 살아나면서 이쪽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ODM이나 아니면 소재 쪽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길건우 FC께서
서브에 서브까지 가지고 오셨. 현대 바이오랜드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하셨고요. 시청자분들도 코스맥스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코스맥스? 지금 현재 한 12만 3천 원대 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네. 뭐 한 12만 원대에서 이제 매수 잡으셔서 기존에 이제 최고가가 13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좀 짧게 해서 11만 4천 원대 정도 네. 잡고 한 2분기, 3분기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한 목표가 일단은 13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아놓고 요거 뚫어낼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 종목은 확인해봤고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만 간단하게 좀 두 분께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뉴욕 시장이 오늘도 뭐 일단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떤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무겁습니다. 네. 수급이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계속 매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은 계속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장중에 대만 지수 잘 살펴보자. 대만 지수의 움직임 따라서 어제도 시장의 포기도 변했기 때문에 추가 이탈하는지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만 쪽을 살펴보자 하셨고요. 길건우 FC는요? 뭐 요즘에 이제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공모주 자체도 사실 따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뭐 진짜 한 2분기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기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좀 불안한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버리지 않나라는 것들이 있어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뭐 이제 수급들 동향들 살펴보시면서 따라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길건우 FC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은 쉬고요. 목요일에 또 아침 6시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